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번 주가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과 그리고 내년의 첫 번째 거래일이 함께 공존하는 한 주이기 때문이죠. 연말 정리하고 연초를 대비하는 전략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삼성전자의 빅샷이 반갑긴 했는데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종목 개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조금은 시장의 상승 배팅보다는 한동안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 반도체를 좀 주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말 사이 뉴욕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부터 함께 복귀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반개온이라고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보통 반도체 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해서 반분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붐은 계속 온다라고 해서 반개온으로 바꿔봤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죠. 이날 양지수는 모두 오르며 끝났습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수가 강했나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의문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반도체, D램 가격의 급등과 삼성의 자체 GPU를 탑재한 AP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노무라에서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113조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탑2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이쪽에 우호적이었고요. 삼성전자 이날 5% 이상이나 뛰었죠. 11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꽉 채운 양봉을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투경 부담에 대한 이슈가 약간 남아있던 찰나였으나 투경 부담 해소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오르긴 했죠. 1.8%. 바로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 해제로 어떤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죠. 자, 이들의 상승에 힘을 보탰던 것은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30원씩 떨어질 정도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환율이 안정을 찾았고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가 완화됐고 반도체 업황 호조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앞서 보셨다시피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탑2 종목으로 외국인은 4조 이상을 매수하기도 했죠. 자, 제약 바이오도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전방위적으로 종목이 함께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갔죠. 대표적인 바이오텍. 이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는데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전통의 바이오텍 종목들이 이날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옵션 계약 이슈가 출발 전에 이슈가 됐는데 사실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장끝까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알테오젠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최근이라서 다시 한번 회복의 시나리오를 써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이날 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바이오 종목은 알지노믹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4%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외에 테마로 본다면 이날 자율주행과 로봇이 강했는데요. 자율주행 모멘텀이 강화되는 뉴스들 저희 계속 짚어봤었죠. 리비안, 테슬라, 현대차그룹, 그리고 지난 전전 거래일에 삼성의 이 전장 관련해서 에이다스 사업부 인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 관련한 자율주행 기업
기업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투자 기업 에이테크솔루션 이렇게 분류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은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쪽에서 테마단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요즘 굉장히 쉽게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있고 쏠림과 수급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라닉스도 동일합니다. 29% 이상의 급등이었고요. 로봇 쪽에서는 계속 현대차 그룹 이슈가 CES에서 아틀라스 시연 기대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조금 밀접도가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좋습니다. 우린 PTS 18%, 계양전기도 현대차 그룹 관련한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상한가 부근에 거래를 마쳤네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테마로 구성되는데 매일같이 테마단의 자리는 하루는 우주였다가 하루는 자율주행이었다가 하루는 로봇이었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나가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지수가 강하진 않았으나 삼성전자의 랠리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고요. 다만 왕의 귀환,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의 귀환이 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패턴, 바로 쏠림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확신의 베팅보다는 일단 가격 부담이 조금 줄어든 시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된 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배당락 좀 주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 주말까지 해서 나왔던 종목 뉴스들입니다. 알테오젠의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있었죠. 전태현 사장이 새롭게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생화학 박사이기도 하고 미국 특허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ALTV4 사업화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이 이슈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박순재 대표는 기존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애플의 카메라 부품 첫 공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내용이었었고 일단은 확정적인 뉴스로 전달이 되고 있는 만큼 앱스토어에서는 시세가 나쁘진 않았는데 막 명백하게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주 전반이 요즘은 특히 반도체 IT 진영에서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조선에서 한라 IMS에 영도조선소 1,000억 원 이상의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디지털 자산거래소 코빗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했던 스페이스X IPO 이슈에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코빗 인수 이슈, 이것이 또 어떤 소식으로 파생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마감 후 뉴스들 살펴봤고, 자, 안 할 수 없겠죠.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올해 유독 좋았던 한국장, 내년도 이 정도만 돼도 참 좋겠어요. 다우나, 나스닥, S&P 500, 일본 니케이, 대만 각권, 홍콩 항생지수, 상해 종합지수 대비 훨씬 좋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70% 이상이나 올랐죠. 올해를 복귀해보면 참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됐죠. 관세 전쟁이 있었고요.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마누가부터 해서 마스가 등의 여러 이슈가 있었죠. 이 가운데 조방원이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바이오 종목군들도 중간중간 명확하게 시세를 줬고 그 중심에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단이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은 D&D 파마텍 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금속의 랠리, 금과 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가격 상승 놀라웠고요. 특히나 은 가격의 상승세는 올해 정말 대단했습니다. AI 버블론 계속됐지만 그 가운데서 AI 성장 또한 이어졌고요. 엔비디아 혹은 알파벳 이렇게 VS 대결의 구도까지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모멘텀 그리고 증시 활성화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었죠. 1분기의 섹터로는 로봇과 유리기판, 엔터, 방산주, 1, 2, 3월은 사실 방산도 꽤 강했었어요. 2분기는 정치 테마주,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 AI, 원전, 화장품주 좋았었죠. 상반기는 확실히 화장품이 좋았었는데요. 3분기 들어서는 화장품은 시세를 잃어갔고 3분기 내내 내달렸던 것은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기자재까지 같이 강세, 그리고 3분기 끝자락에서부터 일어선 반도체가 연말까지 그래도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이오 2차 전지가 서브 섹터 역할을 해주면서 반도체가 쉴 때 수급을 받아가는 쪽이 그날 튀어줬습니다. 그리고 로봇 우주, 의료 AI 이런 쪽에서 테마를 만들어냈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올해 120% 상승세였고요. SK하이닉스 올해 244%, 올해 저점 대비로 치면 상승폭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오션 200%, 효성중공업 340% 올랐고요. 지주단에서는 SK하이닉스 이슈도 있겠지만 SK스퀘어도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서는 비만 치료제단이 힘을 냈죠. D&D 파마텍 680%. 비단 비만 치료제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메쉬 치료제도 분명히 D&D 파마텍에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에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테마의 주축이 돼준 로봇은 로보티즈가 눈에 띄었었죠. 1000% 이상의 상승이었고요. 금과 은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은 174%나 올라서기도 했네요. 2025년 이 중에서 과연 내년도에도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내년의 시세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아직도 이들을 주축으로 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계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일단 내년도는 사실 HBM3E 등이 구형 제품이 돼서 이쪽은 가격이 떨어지고 HBM4로 어찌됐건 가격을 방어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HBM3E들도 오히려 쇼티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HBM4도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걸 또 엔비디아가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HBM, ASP 수익 등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렌드포스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DDR5 등의 메모리 가격이 앞으로 45%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마치 한국의 반도체 위상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한국에서 반도체 조달팀을 상주시키면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조달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상황이죠. 자, 여기다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내년 2월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수 있다라는 단독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요청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이제 HBM 16단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와 관련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AI 경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대비해서 못 갔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목하자라는 보고서 등은 12월에 소개시켜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빅테크는 AI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반도체 쇼티지가 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월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월 초부터 월 말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월 달부터 빅테크의 실적들이 나옵니다. 콩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주목해 봐야겠죠. 자, 이래서 반도체 시계가 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작년처럼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좋을 것이다 라는 방향에 대한 베팅은 명확한 거죠. 종목 이슈로 보면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가 됩니다. 종목에서 해제가 되죠. 그리고 미국 ADR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외국인의 수급을 더 끌어올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호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수급이 더 쏠리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만에서는 강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사실 대만에서 조금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큰 타격 없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공정에 영향을 주는 순간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공급의 차질, 그렇다면 이것은 반도체 가격이나 한국 업체에게는 조금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늘어나는 대만의 지진에서 뽑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반도체,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망. 대만은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여지도 있다. 이런 것 정도를 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세에 지장을 주는 큰 이슈는 아니어서 뉴스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긍정론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가를 더 주목해 봐야겠죠. 자,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죠. 연말이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나름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드라졌던 것은 엔비디아였고 그 엔비디아의 움직임 속에서 눈에 띄었던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추론 영역의 스타트업 그록을 29조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추론 영역에서 약점을 좀 보였던 엔비디아가 이 부분까지도 새롭게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기업들을 채워나가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완전 지배자로서의 퍼즐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한국의 HBM의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그록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록에 투자했던 것이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주문하고 그록이 제품을 제작하고 삼성이 생산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중적 추론 시장은 엔비디아에서 GDDR7을 기반으로 한 루빈 CPX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GDDR7은 삼성전자가 또 독점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엔비디아 이슈 속에서 곳곳에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환율 안정, 외국인의 수급, 그러면 수급이 들어올 때 1차적으로 보는 건 지수와 업황의 모멘텀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그록 모멘텀에서 읽혀지는 삼성전자라는 키워드에서 추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밸류 성장주는 미국에서 약세였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뉴욕장에서 뽑아냈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향 업체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생산할 여력은 없죠. 이미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이나 혹은 DDR5 등에 좀 집중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 주문이라던가 아니면 DDR4 등에 대한 주문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그것을 외부에다가 조금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이직
기업과 혹은 추가적인 파운드리 사업들을 디자인하우스나 오삿에서 함께 나눠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삼성전자 향 기업들을 따로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겠죠. 후공정 테스트에서는 두산 테스나, 증착 장비의 원익 IPS, 검사 장비의 DI, YC도 있을 거고요. 커팅 장비의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테스트 소켓단엔 TFE, LG 테크놀로지, 가온칩스와 같은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제거 장비, 세정 장비, 블랭크 마스크 등등의 종목들,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을 따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향 빛나는 반도체. 자, 두산 테스나입니다. 국내 1위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업체고요.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협업을 했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올해 애플이나 테슬라 등으로부터 좀 활약을 했죠. 그래서 전 영역의 가동률이 올라간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까지만 해도 컨센을 하회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올해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네요. 두산 테스나 올해 89% 정도 갔고요. 자, TFE 한번 볼까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또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날수록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러버 소켓이나 COK, 테스트 보드 혹은 CPU 소켓 등을 만드는 TFE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올해 상승률 127%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CPO 소켓인데요. 이 CPO 소켓이라는 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위한 포장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구리선 위로 올라가는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데 약간의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광신호로 데이터를 이동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이고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잘 구현하기 위한 소켓이 바로 TFE가 갖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해놨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때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향 빛나는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정도 되겠고요. 자율주행 부품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김진만 의원이 KC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YC나 솔브레인,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죠. 일단 알아두는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짚어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HBM 16단을 빨리 만들어달라라고 메모리사들에게 요청을 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비부터 소재 부품, 디자인, IP 기업들까지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많이들 보시는 종목들, 원익 IPS 혹은 테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NS텍 등등이 되겠고요. 요즘에는 디자인하우스 종목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정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뽑아서 따로 얘기해 볼까요? 자, 몇 단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오테크닉스를 한 번씩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6단에 대한 납품 요구. 자, 12단 HBM은 웨이퍼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요. 16단이 되면 웨이퍼 두께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로 훨씬 더 얇아집니다. 얇아지려면 웨이퍼 가공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웨이퍼 방막화 현상 속에서 손상 방지를 위한 펨토초 커팅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복귀해서 지난 7월에 우리가 펨토초
펜토초가 무엇인지 살폈던 것을 떠올려 봐야겠죠. 그때 당시에는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절단 공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이아몬드 휠로 절단하는 블레이드나 혹은 크랙을 내는 스텔스 다이닝에서 펜토초 쪽으로 공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펜토초 같은 경우는 천조분의 1초 만에 웨이퍼를 절단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도 이쪽에 기술 도입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변화가 잡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당시에 전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토초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는 이오테크닉스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다른 종목군 대비 조금 잠잠했었는데요. 다시금 이번 이슈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1.9% 지난 금요일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초에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체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의 시대, 그게 귀금속이든 산업용 금속이든요. 이 금속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이 갔고요. 금이 가니까 은이 또 뒤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중앙은행에서 엄청난 금을 매입했고 미국에서도 은을 비축하고 ETF 자금이 이런 쪽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껏 받았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이런 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올라갔고요. 이런 금속에 대해서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나 첨단 산업에서 관련한 수요는 늘어나면서 금속 가격이 함께 올라갔죠. 금과 은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금은 올해 72%, 은은 174% 상승이었습니다. 은 같은 경우 유독 좋았던 것은 금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올해는 정말 한풀이 하듯이 올라가며 시세적으로 증명을 해냈고요. 구리, 아연 등의 부산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증산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현물 ETF의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며 숏스퀴즈 이슈가 있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AI나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에서 관련한 사용 또한 늘어나기도 했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리도요. 보통 금이 가면 은이 가고 구리가 가면 대체제로서 알루미늄이 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리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핵심 금속입니다. 신시대 석유라고도 이야기하며 CT나 UBS 등에서 내년 2분기 구리 가격을 15,000달러까지 전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구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는 구리나 전선주 그리고 CCL 두산이 될 거고요. 여기서 기판 알루미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은 금속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구리와 알루미늄 관련주의 시세가 유독 좋았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시세가 더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죠.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시세 측면으로 종목으로 접근했을 때는 구리 관련주들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풍산 이구산업 같은 구리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전선주, CCL의 두산, 그리고 CCL과 금 관련한 것을 원재료로 쓰는 기판사들도 같이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금속이 워낙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CME 측에서는 금, 은, 백금, 팔라듐 이런 귀금속의 선물 증거금 요건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증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격적인 변동이 나올지 여부 주목해 주시고요. 그러한 변동을 지나서 결국엔 트렌드상으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쪽이 무엇일까를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금속의 시대까지 살펴봤네요. 자,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낙관과 변수로 꼽아봤습니다. 낙관의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AI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AI를 적용하는 여러 서비스나 제품이 개화의 시기를 넘어 대중화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로봇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나 배터리나 IT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도체, 배터리, IT 부품단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말에 우호적으로 환율이 자리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드디어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 만한 명분에 플러스 알파가 강하게 추가가 됐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받쳐주는 매크로 환경도 중요할 겁니다. 바로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파월의 임기가 5월에 끝나죠. 그러면 트럼프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자리에 앉힐 것이고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겁니다. 유동성 공급 등의 추가적인 기대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거기다가 CES 등의 관전 포인트 등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기술과 관련한 섹터의 선전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낙관에서 볼 수 있는 내용 등이 되겠고요. 그러면 낙관하고 비관으로 가기가 좀 싫어서 변수로 넣어봤습니다. 자, 미국 1월 30일 셧다운 가능성이 있고요.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보편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봐주셔야 되고요. 자, 금리 인하 스토리는 좋은데 이것이 또 인플레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둬야 되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끝나지 않는 러우 이슈 등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6월에 지방선거 등이 있겠죠. 정부의 중간 평가 시기입니다. 이후 정책의 추진력 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추진이 붙게 된다면 지금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라던가 주주 환원의 키워드, 증시 활성화 이런 쪽에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AI 성장과 버블론 계속되는 변수이고요. 다만 한국의 업체들은 뭔가를 증명하면서 이익을 올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관 말고 변수로 적어 넣어봤습니다. 자율주행, 양자, 로봇, 우주, AI 급등과 세론이 반복되며 변동을 키워나가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추세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적어봤고요. 자리 옮겨서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은 연말이어서 약간의 소강 국면에 들어간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됐다라는 점과 수출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매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해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1월 2일부터 개장일부터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그게 반도체 소부장이 될지 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엔터, 로봇 등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배당락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증시 폐장일이라서 이러한 일정을 고려한 수급의 움직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반도체는 나쁜 뉴스는 없었어요. 가격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그록,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향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해제샷 기대해 보겠고요. HBM 16단의 모멘텀, HBM 밸류체인을 자극할지 그 가운데서 펨토초,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테마로는 CES의 자극이 있을 텐데요.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이라던가요. CES가 자극하는 건 자율주행, 로봇, 우주, 양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CES가 다가올수록 이들 또한 시세를 단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작용해서 일정 부분 세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CES 한국의 기업 모멘텀으로는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있을 것이고요. 현대차그룹이 그 중심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SDB나 아틀라스 시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네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꽤 많이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와 또 변동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AI 테마 후보로 하나 꼽아보는 게 AI 소프트웨어인데요. 워낙 이제 AI 종목군들 중에 다 테마가 돌았는데 못 갔기도 했고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일정 부분 새다 보니 관련한 AI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 배당락일이고요. 마침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반도체 관련한 세미파이브라는 기업이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 24,000원입니다. 에이직 관련한 기업으로서 나이스 타이밍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내일은 증시 폐장일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 자리이기도 한데,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나 LG CNS나 이런 각 그룹의 SI 업체들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딴 기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한국은 휴장이고요. 이날 케어젠의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수령 예정일이라서 케어젠 주주분들은 이 내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FMC 의사록 나올 거고요. 목요일도 한국은 휴장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휴장. 다만 1월 1일이는 만큼 한국의 12월 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겠죠.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이날 2일에 반영이 될 겁니다. 1월 2일은 10시에 개장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빠르면 경구용 위고비가 이날부터 출하된다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은 같이 시세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의 일정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들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화면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오늘 섹터 이슈, 미나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CES 2016을 주제로 내년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ES 2016 다음 주가 아니죠.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AI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AI 에이전트라든지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버티컬 AI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모빌리티라든지 디지털 헬스, 라이프스타일 테크 등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라든지 기업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 2016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다양한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KPMG에서 이번에 CES 프리뷰와 퓨리뷰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거기서 이제 주제로 꼽힐 만한 섹터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AI, 로보틱스 시장에서 이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쪽도 거론이 되고 있고, 모빌리티라든지 디지털 헬스, 피트니스 같은 건강 관련한 주제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이라든지 스타트업, 스페이스 테크 이러한 분야들도 이번에 주제로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롭게 편입된 키워드들인데, 그 안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키워드는 XR, 확장현실과 공간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 KPMG에서는 이번 CES 2016과 관련해서 5가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피지컬 AI, 로봇이라든지 온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공간 컴퓨팅, XR과 관련해서도 이번 CES에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와 모빌리티, 스마트홈도 이 키워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이미 주가 반응이 나왔거나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로봇을 뛰어넘어 온디바이스라는 키워드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온디바이스라고 한다 하면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가전 뭐 이런 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일 PwC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차세대 인프라로서 주목받을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부터 스마트 홈을 이제 삼성 KPMG에서 5가지 관통 키워드로 꼽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살펴보시죠.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틱스의 AI를 결합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력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바이스가 이제 대거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공간 컴퓨팅, XR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 제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XR 디바이스 및 적용 사례가 대거로 공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0월 갤럭시 XR을 발표를 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공개는 됐지만 이 CES라는 발판, 거대한 무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술력을 검증하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XR이 또 새로운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 만큼 내년에 그 관련주들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디지털 헬스 있고요.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워낙에 시장의 주목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기술력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잘 해내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센서 아니면은 카메라 이런 쪽을 살펴볼 필요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스마트홈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센서라든지 AI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는 것이 핵심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 주목받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내년 CES에서 관통되는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로 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CES 2016에서의 핵심 변화는 기존까지는 우리가 챗 GPT 같은 서버 AI에 의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탈바꿈되는 한 스텝 더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부상하는 핵심 키워드는 전력 효율성이라든지 전용 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칩이라든지 전력 효율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또는 디바이스가 내년 2016 CES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전력 반도체 또는 설계 기업들을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같은 저전력 반도체 또는 설계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3가지 기업들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는 온디바이스 AI,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가전이라든지 로봇에도 AI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면서 확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AI를 접목한 가전을 중심으로, LG전자는 스마트홈 허브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현황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로봇과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삼성의 가정용, 산업용 로봇 상용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3D 비전 센서라든지 부품주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이노텍, MC넥스, 캠시스, 텔레칩스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내년 CES를 기점으로 반응이 나올 것인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그 주가 반응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전장 부품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안 이슈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한다면 기기와 기기 사이의 보안 이슈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자 기술을 적용한 그러한 기술력 또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양자 기술 초기 적용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차, 국방, 금융 등에서 이런 보안 솔루션이 활발하게 또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드림시큐리티, KCS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참가하는 대기업들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참가하고요.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까지 두산그룹과 한국전력도 참여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요. 두산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기술을 접목한 건설기계 제품을 선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한번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두산로보틱스는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로봇이 워낙에 우리 시장에서 뜨거웠던 키워드였던 만큼 두산로보틱스 내년에 또 CS를 기점으로 주가 모멘텀 탄력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CS 2016에 최초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될 것인가도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온디바이스라는 키워드를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CS2016에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살펴보시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는데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27%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2.6%의 강세, 가온칩스, 노타,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펙트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주반도체는 9.9%, 네페스도 9%, 그리고 삼성전자가 5%의 강세를 기록했는데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삼성전자는 이제 노무라증권의 호평이 있었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차세대 AI 반도체 칩과 관련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소캠2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다 보니 거기서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선두주자로서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인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단독 보도 내용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결국에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인 전용칩을 확보했느냐 이슈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을 하면서 국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내러티브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주로는 디자인 하우스, IP 기업들, 메모리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는 AD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가 대표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AD 테크놀로지가 지난 금요일 27%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전자와의 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그룹의 핵심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IP 설계 자산 기업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 연산의 핵심인 NPU와 메모리 인터페이스 IP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대비해서 또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메모리 팹리스 관련해서 저전력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제주반도체가 있죠. 저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1위 팹리스 기업인 만큼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 또 CS2016을 기점으로 어떤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인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CS2016 효과 어떤 섹터가 많이 받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 종목은 어떤 것이 될지 저희와 함께 그에 대한 대비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연말 전략과 또 연초를 대비하는 전략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말이라고 하기엔 정말 이제 오늘 내일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새해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겠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환율이 안정을 찾으니까 일단 즉각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반응을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해제가 바로 오늘부터예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이런 그동안 투경 이슈로 좀 시달렸던 대형주들 이제 조금 한시름 놓게 될 텐데 관련해서 등등 연말 연초 전략 좀 주시죠. 뭐 전략을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우려했었던 어려웠던 불편한 뉴스들이 한순간에 확 이제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매번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은 코멘트. 저한테는 대단히 불편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냥 뭐 지켜봐야 될 이슈 그리고 꼭 물어보시는 것이 환율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이제 해외 투자자들 국내로 귀환하면 양도세 제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수익 나신 분이 많이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유인책은 환율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화로 환전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지금 원화가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는 시그널 속에서 한꺼번에 좀 전환할 수 있는 이슈가 만들어졌고 심리적으로 함부로 치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과 결국은 한국을 떠났던 서학개미들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그래서 환율 자체도 중요했지만 집 떠났던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한국 증시 부양책의 뚜렷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그런 정책적 방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AI 버블론이라는 것이 이제는 다 저는 계속 썩은 재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엔비디아도 그룹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저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버블 논리는 이제는 좀 지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버블이야 할 때는 버블인 적이 없죠. 이거 찐이야라고 할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텐데 지금은 큰 그림으로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밀당을 하고 있는 과정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 패권을 미국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잘못했다가 중국에게 패권을 뺏길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메모리는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AI 버블론 또한 시장에선 서서히 지워져 나가면서 메모리 가격이 좋다라는 것 또한 우리 증시가 뭐 크리스마스 랠리가 아니라 연말 랠리 또한 내년에 반도체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연말 연초에 잘 만들어지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상승의 여지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론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표현 어찌 보면 좀 강한 워딩일 수는 있으나 썩은 재료라는 점 그렇게 되길 바라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섹터별로 얘기를 나눌 때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두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좀 짜볼게요. 풀코스 전략이라고 저희 작가님이 워딩을 해주셨는데 차장님 어떻게 오마카세 풀코스로 분야별로 메모리 업체들 그 위에 뭐 전공정, 후공정 혹은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해주셔도 되고요. 분류해서 각 분야 탑픽 이렇게 제시 가능하십니까? 이전까지는 솔직히 바이오가 저한테 가장 비중이 1순위였습니다. 이제 반도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제가 고민하는 것은 계좌 전체 수익률이 삼성전자 올라가는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렇다라고 해서 계좌를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을 수는 포트를 그렇게 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바이오 내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큰 줄기를 잡아서 조금 그림을 그려놔야 이런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 이런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 이렇게 좀 큰 줄기는 짜놔야 좀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금요일에 외국인이 1.7조 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하면 2조가 넘습니다. 그냥 두 종목 산 거예요. 그냥 외국인. 이 두 개를 사겠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모리 수익률이 파운드리 수익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기성품 제품이 워낙 잘 팔리니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 이 직전에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10만 원 돌파했었던 사이클에서 함께 올라왔었던 소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통 레거시 장비들이 함께 올라왔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돌파하려고 하니 나도 이 타이밍에 같이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죠. 원익, IPS, 테스, PSK, 유진텍, 한솔케미칼 그리고 후발 파동으로 같이 갈 것이 K스택 아니겠느냐. 그리고 소재에서는 그 당시 ISC를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내년에 캐펙스 투자를 할 텐데 전통 이쪽으로 갈지 메모리로 캐펙스 투자를 할지 HBM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BM 쪽이 아무래도 좀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캐펙스 투자를 하면 이쪽은 간다. 시가증착은 가야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HBM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이쪽이 다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그러면 뭐 메모리 쪽을 늘리고 기존 메모리를 HBM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 분위기지 않습니까? HBM이 삼성전자가 두드러지게 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YC,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격 부담도 없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핵심 키워드인데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CES 2026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제주 반도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것은 저는 저전력 고효율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LPDDR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온디바이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스마트폰에 얼마만큼 장착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이제 노트북 그다음에 로봇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서 온디바이스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제주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뭐 온디바이스랑 관련된 또 핵심 종목이 시장에 나타났죠. 노타라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 여기에 엮여 있는 것이 IP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퀄리타스 반도체, 칩시덴 미디어, 텔레칩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랑은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이고 네. 그리고 좀 주가가 좀 오래 쉴 만큼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뭐 디자인 하우스는 뭐 계속 TPU 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유리기판이 굉장히 못 갔죠. 조용하죠. 네, 조용하죠. 근데 자기의 한 방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피로티스 XKC는 다들 아실 것이고 시총이 작은 종목 중에서는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올 8월에 대면적 유리기판에 구리 방막 증착을 성공한 기업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탑픽 종목을 따로 공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레거시 장비와 HBM 검사 장비,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로봇이건 뭐 자율주행 차량이건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AI가 탑재된 최종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범주에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 뭐 IP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디자인 하우스에 워낙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IP 팹리스단도 저희 같이 열어놓고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 살펴봤고요.
CES 등의 모멘텀이 반도체를 조금 더 자극하고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래도 바이오를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차장님의 우선순위에서 반도체에게 자리를 빼앗긴 바이오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에 고개 들었고요. ABR 바이오도 기대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주면 또 분위기 한번 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가 움직이는 날 조심해야 된다. 사석에서 진짜 대장이 움직일 때 너희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왜 빠져? 이거 왜 빠져? 무슨 악재 나왔어? 뭐 여기저기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한 악재 없었어요. 뭐 조선이라든가 뭐 다른 섹터 내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놨었던 반도체가 움직일 때 바이오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것도 제가 갖고 있었던 퀘스천 마크였는데 네. 좋았죠.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1번으로 순서로 바꿔놨다는 것이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바이오가 여전히 너는 정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실질적으로 그 전에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나의 타이밍에만 온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양을 지켜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바이오는 반도체가 1순위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반도체를 별로 말씀드리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도 여전히 제 관심의 안에선 반도체 못지않게 놓을 수 없을 만한 섹터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에피솔딩스가 수상합니다. 수급도 좋아요. 수급도 좋고 한번 얻어맞고 난 이후에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성 에피솔딩스의 ADC 플랫폼, 지금 ADC가 최강자잖아요. 리가캠 ADC 보실 때 DAC 꼭 같이 보시라고 했던 것이 오름 테라퓨틱스인데 뭐 날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에 에피솔딩스가 가세했습니다. 그러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이거 이제 ADC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투셀인데요. 삼성 에피솔딩스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 플랫폼에 인투셀이 전략적 그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을 삼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핫한 기업이죠. 에임드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라고 해가지고 삼성 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펀드가 선택한 국내 첫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 기술 협력을 삼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삼성 에피소 홀딩스 이렇게 밑에 인투셀, 에임드 바이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바이오 보실 때 밸류가 어쩌고 많이 올랐다 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ADC는 살아있는 바이오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빅테크가 돈을 써서 AI, 빅파마가 돈을 써서 바이오, 그 가운데 새로운 모달리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DC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꽤 주목을 받았죠. 추가적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 인투셀, 에임드 바이오 얘기해 주셨고 오름 테라퓨틱도 ADC의 진화 버전으로 그렇죠. DAC 해서 네. 조정 이후 다시 조정도 너무 짧았어요. 오른 거 대비해서는 그날이 매수 기회였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름 테라픽도 관심 오케이입니까? 네, 뭐 잘 가는데 그럼요. 칭찬해 줘야죠. 지금 바이오 시장이 코스닥 바이오의 대장을 뭘로 볼 것이냐, 알테오젠이 그 자리는 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갈 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바이오의 대장은 ABL 바이오고 그 다음은 리가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캠, 알테의 자리를 살짝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얘기해 주셨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시각도 나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고 지금 저희 프리마켓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살짝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투경 해제샷일까요? 프리마켓에서
62만 원 넘어갑니다. 4.5% 상승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달리는 SK스퀘어 달리네요. 3%의 상승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LG 엔솔과 기아가 2, 3% 정도 하락권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2% 상승세, 저희 앞서 펜토초 쪽에서 살펴봤었던 이오테크닉스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오름테라퓨틱 3%의 상승 정도 코스닥 총 상위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 등락률 상위권으로 살펴보시면 휴온스글로벌, 제주항공, 신테카바이오, 전진건설로봇 이런 종목들, 현대에버다임. 네, 이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나오고 있죠. 이 종전안에 대해 젤렌스키가 90%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등의 종목들 반응하고 있고요. 제주반도체도 4.5%의 상승 건의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정남 차장님의 눈에 띄는 종목도 반도체라고요? 네,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섹터 하나를 뚝 띄워왔는데 사실 반도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이상으로 종목군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일단 이 사이클에서는 전공정 레거시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디자인하우스는 계속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 AD 테크놀로지 겉봐야 올랐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관심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ING 선에는 것은 CXL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강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하면서, 인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양치 분산 것을 투자한 것을 학습과 이제 추론이 함께 되면서 연산, 그리고 우리가 제미나이만 봐도 지금 그래픽으로 다 뭔가 영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연산과 GPU의 접합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지금 제미나이 3에서 알파벳이 치고 갔던 것은 그 병목 형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미나이에 특화된 TPU라는 칩을 썼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이 연산이 복잡해지고 많아질 때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속도의 고단화가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미래 칩의 핵심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결 못하니 열이 받아갖고 이제 그 어떤 액침 냉각도 중요한 것이고 저전력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CXL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CXL이라는 것도 좀 뭐 다양한 뭐 MPU라든가 또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키워드가 산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뚜렷하게 보는 것은 CXL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안에서 충분하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CXL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네오셈, 엑시콘이죠. 그렇죠. CXL 검사 장비랑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에서 두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을 넓면서 다른 키워드를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의 폭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기업일 텐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부품으로서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들이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프리장에서도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됐네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반도체 진영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등 투경 이슈에 좀 시달림이 있었던 종목들의 분위기가 유독 더 좋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신한에서 73만 원 목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 나왔죠. 알테오젠 2.7% 오름세 등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가 함께 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진영은 오늘 전체적으로 큰 힘은 없습니다. 이 정도 시장의 분위기 짚어봤고요. 오늘 R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